이번 시간에는 매크로 작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주의해 주실 점은요. 매크로 작업 시트에 와서 꼭 바깥쪽 임의의 빈 셀을 먼저 클릭해 주세요. A1 셀부터 F11셀까지 이렇게 크게 테두리를 그렸을 때 이 부분은 하나의 작업하는 영역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벗어나는 바깥쪽 임의의 빈 셀을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개발 도구 탭으로 가서 왼쪽에 매크로 기록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삼각형이 나오면은 계산 작업 문제 빼고는 꼭 첫 번째 삼각형을 먼저 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을 보니까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 그러면 합계라고 먼저 적어주신 다음에요. 확인. 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해 주세요. 기록 중지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부터 제가 움직이는 키보드랑 마우스의 모든 동작이 다 기록이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보면 항상 영역이 나옵니다. 또는 셀, 예, 거기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B11셀부터 F11셀, 그래서 범위를 먼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봅니다. 작은 따옴표 나올 때까지 혹은 안 나오면은 계산이란 단어 나올 때까지 읽어보니까요. 합계를 계산하는, 그럼 계산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수식 입력줄에 와서 마우스 왼쪽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는. 그리고 나서 계산이란 단어 나오면 계산 방법은 그 두 번째 삼각형에 나올 거예요. 거기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썸 함수를 이용하래요. 그러면은 SU 두 글자만 치셔도 되죠. 이거 스크린 팁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썸 더블 클릭. 그러면 문제에선 더 이상 어떻게 계산하라고는 안 나오는데 이것도 방법이죠. 지금 보시면은 밑에가 비어 있습니다. 밑에가 비어 있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오른쪽이 비어 있으면요. 왼쪽에서 오른쪽 숫자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다 범위를 잡는 게 아니라 한 줄만 B4셀부터 B10셀까지 한 줄만 딱 잡아주신 다음에요. 함수가 다 끝났을 때는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결과값 한 번에 채우는 거 컨트롤 엔터 딱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 범위들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이 되었으면 그 다음 문제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 이 단어가 나와야 매크로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지정돼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문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범위가 지정돼 있지 않게 바깥쪽 임의의 빈 셀 클릭 기록 중지 한번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매크로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조건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삼각형에 가서는 범위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보니까 첫 번째 줄 중간쯤에 보시면은요. B13셀부터 C15셀 범위를 먼저 잡아주시면 되고요. 범위 물론 안 잡아도 돼요. 근데 실수 안 하려고 가장 안전하게 점수 받으려고 범위 잡는 겁니다. 개발 도구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개발 도구 탭에 있으니까요. 그대로 마우스 위로 올려서 삽입. 삼각형이 있으니까 삼각형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첫 번째 거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거 찾아주셔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 포인터 왼쪽 위에 와서 왼쪽 대각선 위에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마우스를 끌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셀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Alt키를 눌러주시면 되죠. Alt키를 먼저 눌러주셔도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요. 이거 개발 도구 누르실 때 주의해 주실 점은 제가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 Alt 누를 땐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 이 범위가 사라집니다. 어디까지 그릴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Alt 눌러서 마우스 왼쪽으로 네, 딱 그려주셔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 갔으면 마우스에서 손을 뗍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게 나오죠. 그러면 합계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요.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확인. 그러면 단추 1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생성하고까지만 끝났고요. 첫 번째 줄 끝에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한 후 그럼 이렇게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냥 합계라고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단추를 클릭할 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죠. 이 멘트는 항상 나오니까요. 이거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개발 도구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은 다른 데 빈셀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매크로는요. 계산한 영역을 포함해서 원본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 그리고 한 번 더 지워보신 다음에요.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왼쪽 클릭.
2번 이상 실행해서 이상 없으면 정답입니다. 혹시라도 매크로 잘못되셨으면은요, 제일 먼저 초기 값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또는 개발 도구에 매크로를 가서 매크로를 삭제를 먼저 시킨 다음에 초기 값을 만들어도 됩니다. 초기 값 못 만들면 어차피 0점 되니까 처음에 기록할 때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바깥쪽 임의의 빈셀 클릭, 매크로 기록. 그래서 2번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 했습니다. 그럼 서식이라 써주신 다음에요, 확인. 그래서 범위를 보니까요, 위에 가서 범위를 보니까 A3에서 F3 영역에 딱 잡았고요. 글꼴색이라 했으니까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두 번째 줄에요, 옆에 삼각형, 예,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표준색, 녹색. 그럼 표준색에서 찾으시면 되죠. 마우스를 갖다 대서 색깔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색깔이랑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요. 클릭.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이거 굵은 기울임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굵게를 먼저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울임꼴.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굵게랑 기울임꼴 같이 클릭하시면은 이게 굵은 기울임꼴이 됩니다. 클릭해서 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 다 끝났죠? 바깥쪽 임의의 빈셀 클릭, 기록, 중지.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요. E13에서 F15 영역이네요. 영역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요.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삽입의 도형. 예. 삽입의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십자형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를 꼭 갖다 대봐 주세요. 내가 아는 모양이라고 막 클릭하다 가끔 다른 모양 클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만 더, 시험이기 때문에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은요, 사실 마우스 클릭해도 이거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Alt 누르고 왼쪽 대각선 위에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래요. 예, 단추 만들 때랑 똑같이 서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차이점은요. 단추를 만들 때는 바로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게 나오지만 이 도형 같은 경우는 바로 매크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 주셔서 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요. 그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요. 밑에서 네 번째 옵션 중에 매크로 지정이 있죠. 매크로 지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서식 클릭해 주셔서 확인. 그리고 서식 매크로는요. 그냥 여러 번 눌러봐 주세요. 단순하게 체크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색깔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색깔이나 바꾸고 원래 지정했던 서식들만 없앤 다음에 눌러보면 가장 정확하긴 한데요. 괜히 잘못했다가 골치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눌러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깥쪽 임의의 빈셀 클릭, 컨트롤 S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 작업 시트 가보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는요, 제일 먼저 할 일이요. 차트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을 먼저 누릅니다.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하고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이 두 개를 띄워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출력 형태랑 맞춰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보니까요. 생산량과 출고량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래요. 생산량과 출고량 오른쪽 범례에 보시면 그럼 분량하고 전년도 재고량이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 범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에 있는 차트 막대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분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클릭해도 알아서 전체가 체크되니까요.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딜리트 통째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전년도 재고량도 하나 체크해서요 딜리트. 그러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2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디자인 탭이 열려 있죠? 왼쪽 상단에서 차트 요소 추가. 없는 걸 넣는 거기 때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요.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차트 위. 이렇게까지 하면 차트 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1 셀과 연결을 하래요. 셀에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무조건 수식 입력줄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는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A1 셀 클릭. 그래서 엔터. 이렇게 하면은 제목에 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니까요. 그림 영역의 채우기 색이래요. 그림 영역은 여기 선 안에 있는 부분이죠.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부분.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그때는요.
제목만 빼고, 왜냐하면 제목에서는요 안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대신에 제목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현재 선택된 차트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소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림 영역 딱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여기가 그림 영역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채우기 색이래요. 그럼 왼쪽에 보니까 채우기 클릭해 보고요. 황금색 강조사 60% 더 밝게. 보면은 표준색이 아닙니다. 그쵸?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요, 여기 위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금색 비슷해 보이는 거. 여기 황금색 맞네요. 예, 그래서 강조 4까지 맞는데 60%더 밝게래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는 거예요. 예, 이건 80%, 이건 60%. 문제 작은 따옴표랑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서요. 마우스 왼쪽 클릭. 그러면은 끝이 났습니다. 자, 4번. 범례의 위치는 아래쪽에 배치하시오. 그러면 범례를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서식창 띄워져 있죠? 여기서 해도 되고 요소 추가해서 해도 되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전 오른쪽에서 하겠습니다. 범례 옵션에 가시면은 위치는 아래쪽. 딱 클릭하면 아래쪽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5번. 세로값 축의 주 단위는, 그러면 세로값 축을 먼저 선택하면 되죠. 잘 모르겠을 땐 마우스 우클릭해서, 제목만 빼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요소값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로값 축 선택하셔도 됩니다. 세로값 축의 주 단위는 200으로 지정. 그럼 이건 요소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끝에 축 옵션을 클릭해서요. 바로 밑에 축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단위, 주 있죠. 주 단위는 200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를 2로 바꿔서 엔터. 예, 그럼 주 단위는 20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시오. 세로축 주 눈금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금을 클릭해가지고 여기 주 눈금 없음 돼 있죠. 근데 잘 보시면은 세로축이에요. 세로축 주 눈금선하고 그냥 세로축에 있는 눈금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는 여기 세로축 주 눈금선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마우스 우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세로값축 주 눈금선이 있죠. 그래서 세로값축 주 눈금선을 한번 마우스 왼쪽으로 딱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요. 보이지 않도록 해라. 제거하라는 겁니다. 딜리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싹 없어지시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차트 작업은 다 끝났을 때는 오른쪽에 서식창은 닫아주신 다음에요. 바깥쪽 임의의 빈셀 클릭, 컨트롤 S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작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 푸는 순서 상관없습니다. 1, 2, 3, 4, 5 상관없으니까 자유롭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에 오면은요. 제일 먼저 비어있는 영역을 꼭 먼저 잡아주세요. F3셀부터 9셀까지 잡은 다음에요. 위로 올라와서 는. 그리고 함수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error choose count blank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수식 유무를 보니까 수식이 없습니다. 그때는 순서대로 쓰면 되죠. if error는요. 무조건 제일 먼저 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써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choose 함수를 쓸 수 있죠. choose를 써주신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카운트 블랭크까지 쓰라고 했으니까 세 글자 COU에서 카운트 블랭크까지. 그러면 문제는 카운트 블랭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표 1에서 출석 영역에서 관리 코드별로 비어있는 셀의 개수. 이게 비어있는 개수를 찾는 건데요. 문제는 B3셀부터 E 9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잡으시면 안 되죠. 상대 참조 쓸지 절대 참조 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각각 다르게 가야겠죠. B3셀부터 E 3셀까지만 잡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아서 끝났으니까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은 카운트 블랭크는 끝났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럼 choose 함수는 다른 함수 하나 들어갔네요. 스크린 팁상으로 끝났죠. 쉼표. 그러면 이제 결과값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면은 B급. 그래서 큰 따옴표 넣고요. 이거는 대소문자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대문자 B급, 쉼표. 두 개면은요 C급. 세 개면은요 D급. 네, 이렇게 넣었고요. 하고 비어있는 셀이 없으면 그럼 이건 뭐죠? choose는 이 결과값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그
결과값으로 나오는 숫자에서 그 숫자에 맞는 값들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f 에러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추주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닫혔죠. if 에러 여기 첫 번째 추주가 끝났으니까요. 쉼표. 그러면 마지막은요. 큰 따옴표 넣고 A급. 그래서 함수가 다 끝났으니까 괄호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네. 그러면은 A, B, C, D 우리가 넣은 대로 섞인 게 잘 나왔다. 그러면은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2번 문제처럼 비어있는 곳이 여러 개 있다. 근데 아예 이렇게 조건이라고 친절하게 써 있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채워야 됩니다. 함수를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채운다. 이건 문제를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요. 나이가 10대인 학생의 최고 점수와 나이가 10대래요.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붙어 있네요. 제목이. 네, 그래서 나이하고 10대를 딱 컨트롤 C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조건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L8셀에서 컨트롤 V. 그리고 여기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한번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나이가 20대인 학생의 최저 점수. 그러면 나이가 20대라고 했으니까요. 제목은 똑같이 나이를 잡고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을 눌러서 J4셀을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요. M8셀을 클릭해서 컨트롤 V. 그러면 조건을 두 개를 넣었습니다. 다 채워 넣었으니까 이제 K9셀 비어있는 셀을 클릭해서요. 위로 올라와서 는 조건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 함수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Dmax 함수, Dmin 함수, 에버리지 함수하고 연결 연산자까지 쓰래요. 마지막에 연결 연산자까지 쓰라면은 표시에 꼭 보셔야 됩니다. 뒤에다가 60점이래요. 네, 그러면은 숫자가 먼저 나온 거 함수 먼저 쓰고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Dmax, Dmin, 에버리지는 특별한 순서가 없는 함수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풀지 문제를 읽어봐야 되죠. 그런데 특별한 수식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조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것을 함수를 제일 먼저 쓴다.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요. 나이가 10대, 학생 최고 점수, 20대 최저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뭐죠? 에버리지 함수입니다. 그래서 AV. 두 번째 에버리지 더블 클릭. 그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범위를 막 잡았지만요. 이번엔 범위를 잡는 게 아니에요. 이 평균을 구하는데 무엇의 평균을 구하냐? 나이가 10대인 학생의 최고 점수. 그러면 최고는 뭐죠? 맥스죠. 그래서 조건이 있으니까 DM. Dmax부터 쓰는 겁니다. 그럼 D로 시작하는 함수는요. 처음에 제목 포함 전체 범위. 형태가 일정한 것만 잡으신 다음에요. 쉼표. 그리고 10대인 학생의 최고 점수. 결국 점수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점수라는 제목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쉼표.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여기 있네요. L8셀부터 L9셀. 나이가 10대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만 잡아주신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Dmax라는 함수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럼 옆으로 넘어갈 수 있죠. 쉼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이가 20대인 학생의 최저 점수. 그럼 여기 두 번째 넣을 건 뭐냐? DM. 그래서 이번에는 Dmin 함수로 최저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요.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똑같이 제목 포함 전체 범위 잡으신 다음에요. 쉼표. 결국 구할 건 뭐죠? 점수. K2셀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쉼표. 그리고 조건은요. 나이가 20대. M8셀부터 M9셀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함수가 여기 다 끝났죠. 스크린 팁 3칸.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은 에버리지 함수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여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평균을 구하겠다. 끝났으니까 괄호를 한 번 더 닫습니다. 근데 문제가 끝난 건 아니죠. 점이란 걸 넣으라 했으니까 Shift 누르고 7번 연결 연산자 넣으신 다음에요. 큰 따옴표 넣고 점 넣어주셔서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은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표시 얘처럼만 나오면 끝난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셀 F13셀부터 F20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요. 위로 올라와서 는. 그리고 함수를 보니까요. if랑 length.eq랑 연결 연산자까지 다 쓰래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의 표시에 몇 등이래요. 그럼 참고해서 보는 건데요.
이제 if랑 랭크.eq 연결 연산자 쓰는데 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함수 바로 쓰면 되죠. if를 먼저 쓰니까 if. 그리고요. 다른 함수가 들어갈 위치는 첫 번째 위치. 랭크.eq까지 먼저 써놔서 이걸로 문제가 시작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어봤어요. 순위 구하는 게 나올 거예요. 봤더니요. 합계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순위 먼저 구하면 되죠. 랭크 함수는요. 먼저 구하고 싶은 대상값 클릭. 이 13셀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쉼표. 두 번째는요. 그 셀이 속한 전체 집합의 범위 23셀부터 20셀까지 잡으신 다음에요. F4번 클릭.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을 넣으려고 보니까 첫 번째 삼각형의 높은 값이 1등이래요. 그럼 끝났네요. 괄호를 닫습니다. 예, 생략해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끝냈으니까 이제 if 함수 첫 번째는 조건문이죠. 비교 연산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합계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등에서 3등이래요. 1등에서 3등. 그러면은 당연히 1등이 높습니다. 근데 이 함수에 대한 결과값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3.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거죠. 그래서 끝났으니까 쉼표. 그러면 이제 결과값을 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1등에서 3등은 각각의 순위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백이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과값이 몇 개죠? 엄밀히 따져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나오게 될 결과값은 1등, 2등, 3등, 공백 총 4개가 될 수 있지만요.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값은 2개입니다. 그러면은 결과값이 2개라는 얘기는 뭐죠? if는 한 번만 써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여기 참외값에다가 무조건 글자만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죠? 1등부터 3등까지 각각의 순위가 표시되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함수를 쓰는 겁니다. 랭크.eq를 써가지고요. 다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23셀 클릭해서 쉼표. 그 다음에 23셀부터 20셀까지는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시킨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 참외값이 일단 이 순서가 숫자가 나올 텐데요. 문제에서 연결연산자를 쓰라고 했으니까 Shift 누르고 7번 연결연산자 쓰신 다음에요. 큰 따옴표 넣고 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참외값을 적었으니까요. 쉼표. 마지막엔요. 큰 따옴표 2개. 공백으로 해서 괄호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딱 눌러주시면은요. 1등, 2등, 3등 각각의 순위에 대한 등이 나오면서 나머지는 공백. 네, 물론 이거를 는 1 한 다음에 1등, 는 2, 2등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러면 결과값은 같이 나오더라도 채점은 틀린 것으로 채점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범위를 다 잡아주신 다음에요. 위로 올라와서 는. 그래서 함수를 보니까요. 이어 함수, 라이트 함수, 연결 연산자까지 다 쓰래요. 연결 연산자 보니까 10년. 예, 뒤에다가 몇 년이라는 단어를 붙이라고 했네요. 근데 수식을 보니까 수식이 있습니다. 입사 연차는 이게 입사 연차 구하는 거죠. 뭐냐? 현재 날짜, 연도. 그러면은 이어 라이트 함수하고 연결 연산자를 쓰라고 했는데 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연도를 구하는 함수, 이어 함수를 먼저 씁니다. y2해서 이어. 그리고 나서 현재 날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라는 거에 today라는 게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어디가 있냐? 여기 표에 보니까 현재 날짜라고 하면서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셀을 클릭하면 되겠네요. 연도만 구해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값이 밑으로 내려갈 때 상대 참조 개념처럼 같이 내려가면 안 되죠. F4번 한번 클릭,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함수, 연도만 구할 거니까 셀만 클릭하면 되죠. 괄호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그러면 빼기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괄호가 열려 있네요. 일단 다시 한번 괄호 써볼게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사 연도. 그래서 입사 연도라는 건 뭘까 하고 보니까요. 여기 그냥 입사 일자 뭐 4번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현재 날짜와 4번의 오른쪽 두 문자를 사용하래요. 그러면은 오른쪽 두 문자라고 했으니까 라이트 함수를 쓰면 되겠죠. ri.
예,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괄호 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열어서 해볼게요. write 함수를 써서 문자 찾는 함수죠. 먼저 찾고 싶은 문자 셀 클릭. 그 다음에 쉼표. 그리고 나서요. 예, 몇 개만 가져오면 되죠. 2개라고 했죠. 오른쪽 두 문자. 입만 하신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하기 2000. 하나, 둘, 셋. 2000까지 넣어서요. 이게 수식이죠.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괄호를 한 번 더 닫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끝났는데 애매하다 싶을 때는요. 함수 앞에 괄호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괄호 넣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는요. 이 상태에서 먼저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엔터. 이상 없이 잘 나왔네요. 예, 한번 빼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딱 빼본 다음에 해도 예, 갑자기 결과값이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거를 줄 때 이유 없이 주지 않아요. 근데 이미 날짜가 나와버린 상태에서는 제가 다시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 한번 누르고 다시 한 번 더. 예, 그럼 이상 없는 게 나왔죠? 문제에서는 이유 없이 뭔가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꼭 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값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은 제일 뒤에 가서 연결연산자 넣고 큰 따옴표 넣어서 몇 년씩인지 문자를 넣어주신 다음에요.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못됐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컨트롤 Z 한 번씩만 누르세요. 급하다고 막 여러 번 누르시다 보면 나중에 또 골치 아프니까요. 한 번씩만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비어있는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요. 위로 올라와서 는. 자, 그래서 함수를 보니까요. hlookup 함수하고 sumif 함수하고 절대참조까지 사용하랍니다. 뭐 사용하라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쓰라는 거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수식 유무를 보니까 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hlookup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예, 순서 hlook 먼저 써주시면 되고요. 참조함수가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sumif. 다른 함수가 들어갈 위치는 첫 번째 위치. 그러면은 sumif, range, 범위죠. 예, 범위를 어디를 잡을지는 이제부터 문제 읽어보면 되죠. 그래서 표 5에서 학년과 사격점수를 이용해서 예, 학년과 사격점수를 이용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학년별 사격 실력이 있으니까 학년이래요. 그러면 일단 학년의 범위를 잡습니다. 그런데 왜 절대참조를 사용하라고 했냐? 하나만 결과값 내는 게 아니죠. 여러 개를 내야 되니까 여기 학년 네, 먼저 F4번 한번 클릭합니다. 이게 직업으로 써 있었네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갈 때는 학년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여기는 데이터의 직업이 아니라 학년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았으니까요. 쉼표. 그럼 조건은 뭐냐?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참조를 사용하라고 한 이유는요. 위치가 바뀌더라도 바뀌지 말아야 될 거와 바뀌어야 될 거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뀌지 않아야 될 게 뭐죠? 여기도 직업 아닙니다. 학년으로 바뀔 겁니다. 학년이죠. 그래서 여기 셀을 클릭합니다.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셀을 클릭하면은 이때는 상대 참조로 가야 돼요. 그래야 2학년, 3학년으로 바뀌죠. 쉼표. 그리고 사격 점수를 이용하래요. 그러면은 사격 점수의 각 학년별 사격 점수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사격 점수의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다시 F4번 한번 클릭. 절대 참조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sumif 끝났습니다. 괄호를 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에 다른 함수 들어갔으니까요. 쉼표. 두 번째부터는요. 바깥에 보이는 참조 범위가 이거겠네요. 등급표겠네요. 등급표를 딱 표 형태의 일정한 것만 잡으신 다음에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번 한번 클릭. 쉼표.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결국 등급이죠. 그래서 몇 번째 위치하고 있냐. 숫자 2를 적은 다음에 일단 괄호를 닫습니다. 결과값부터 한번 내보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 잘 나왔네요. 네, 이렇게 잘 나오면요. 별 이상 없이 끝나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거나 뭔가 이상한 영어 단어가 나온다. 그때는 네 번째 위치에 가서 콤마 0을 한번 넣어보셔서 컨트롤 엔터. 예, 지금은 0을 넣어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0을 일단 안 넣고 시작을 해보시고 이상이 생겼을 때는 마지막에 0을 넣어서 확인해본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요. 바깥쪽 임의의 빈셀 클릭. 저는 일단 여기 다 학년으로 바뀔 겁니다. 예, 직접 바꾸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직접 바꾸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여기 학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임의의 빈셀 클릭,
컨트롤 S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